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하락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영화를 보면 공포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데 괴물이나 뭐 악당이 이렇게 골목 귀퉁이에 숨어 있고 저기서 주인공이 이렇게 오는데 주인공이 숨어 있는 걸 모르는 거죠. 네.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올 때 그 긴장감, 그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 급락에 무척 긴장을 했는데요. 오늘 하락은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중국 때문일까요? 네, 아침에 미국 나스닥 선물 하락폭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마이너스 5%. 그렇게까지 빠질 일이 있었나? 뭐 그런 뉴스도 없었죠. 어제는 뭐 하락할 뉴스가 없었어요. 다만 장 마감하고 나서 뭐 실적 발표 나온 거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오늘 나스닥 선물의 반등 강도는 또 약했잖아요. 네. 다행히 오늘 중국이 2% 넘게 올라가지고 뭐 들리는 얘기는 뭐 그 외국인들이 그 선전 그쪽 지수 쪽에서 매수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이 지금 반등하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뭐 반갑지는 않고 그것 때문에 오늘 시장이 낙폭이 그래도 좀 줄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되고 점점 뭔가 이게 좀 위험이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4월 초에 제가 4월 달은 좀 안 좋은 그런 경우가 많았다. 쇼크가 있을 수 있는데 지난번에 급락했을 때 아직 쇼크가 나오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쇼크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뉴스가 많아가지고 뉴스를 빨리 보겠습니다. 미국의 3월 내구재 주문이 있었어요. 이게 월간으로 0.8% 늘었습니다. 근데 이전은 마이너스 1.7%였고 전망은 1%였다. 전망보다는 조금 부진했지만 전보다는 좀 늘었다. 그리고 3월 비국방 자본재 그게 월간으로 1.2%가 늘었고요. 이전은 마이너스 2.1%. 비방산품 항공기 요거 제외해가지고 비방산품 요거는 1%, 이전은 마이너스 0.3%. 여전히 뭔가 3월까지는 사실 어떤 뭐 소비나 제조나 이런 쪽이 크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레드북 지수가 있었는데 요게 지난번에 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떨어졌어요. 12.7%. 지난번에 15.2%였죠. 이게 지금 현재의 그 소비를 나타내주는 그 설문 결과인데요.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만일에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미국의 2월에 그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은 월간으로 2.4%가 또 올랐어요. 그리고 이전은 1.4%였다. 이게 3월 신규 주택 판매는 76만 3천 채가 나왔는데 이전은 83만 5천 채였고 전망은 76만 5천 채였다. 이게 이제 수치로는 월간으로 마이너스 8.6%, 이전은 마이너스 1.2%였다. 지금 이게 신규 주택 짓는 것도 지금 원자재 공급 때문에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월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가 107.3이 나왔어요. 이거 이전은 107.6이었는데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망은 108을 전망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4월달 리치몬드 연준 제조업 지수는 14. 이게 이전은 13이었고요. 출하는 17. 이게 이전은 9였어요. 출하가 좀 많이 늘었어요. 서비스는 13. 이전은 9였고 서비스도 조금 올랐다. 그리고 4월달 달라스 연방 서비스 지수는 8.2. 이거는 이전 10.6이었어요. 이쪽은 또 조금 안 좋아졌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그 4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었는데 103.8. 이전은 103.2였어요. 그리고 호주의 1분기 인플레이션율이 나왔는데 분기 단위로 2.1%가 올랐고 요게 이전은 1.3, 전망은 1.7이었어요. 네. 그리고 연간으로는 5.1%. 이게 이전은 3.5%였는데 이 전망은 4.6%였다.
전망보다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1분기 인플레이션율이 높았다. 그리고 중국의 3월 산업이익이 연간으로 8.5%가 나왔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이게 이전은 5%였거든요. 네. 뭐 이런 지표들은 있었는데 뭐 지표 지금 뭐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소비가 만일에 지금 소비를 둔화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소비가 높게 나오면 악재가 되겠죠. 네. 지표가 좋게 나오는 건 호재여야 되는데 이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연준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은 뭐 그 정도 자극할 정도는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랙록 그 채권 부문 최고 투자 책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최근에 한 3월 달에 현금 비중을 50% 이상 확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월 달에 미국의 MMF에 유입된 돈이 1930억 달러, 이전은 1460억 달러 2월 달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급증하고 있다. MMF로 돈이 지금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그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2.6 정도 되거든요. 달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보고 있으면 연준이 지금 가슴을 치고 엄청나게 뭔가 답답해할 그런 상황인 거죠. 어제 질문도 있었지만 달러가 위기가 생기면 미국 채를 사기 위해서 달러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금융위기 생기고 나서 각국의 그 외환 보유고의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금융위기로 연준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었거든요. 금융위기 전에 연준의 자산은 8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게 3조 달러로 늘어나거든요. 이거 찍은 거를 누가 다 가져갔냐면 각국의 외환 보유고가 가져갔다라는 얘기죠. 예. 뭐 어제 그 답변에도 보니까 달러 스왑 뭐 이런 거 얘기해. 달러 스왑은 뭐 사실 뭐 200억 달러, 300억 달러, 600억 달러 뭐 마지못해 해주는 듯한 그런 우리나라도 뭐 600억 달러 이거 뭐 해달라고 겨우겨우 가가지고 이게 뭐 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이렇게 돈을 퍼내는 그런 작용은 아니고요. 나라들이 알아서 외환 보유고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3조 달러였는데 지금 9조 달러잖아요. 9조 달러면 지금 현재 각국의 외환 보유고는 배 이상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연준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머징 국가들이, 좋았잖아요. 베트남도 좋았고, 인도도 좋았고, 뭐, 다 좋았잖아요. 네, 그 좋은 나라들이 그 번 돈으로 달러 사서 외환 보유고에 쌓으라는 얘기죠. 알아서. 근데 알아서 쌓으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원한다고 살짝 보여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위기를 만들어버리면 망하지 않으려면 외환 보유고에 달러를 쌓아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배 이상을 달러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그걸 원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한국의 그 정유 쪽에 그 석유 제품 최대 수출국이 호주가 됐습니다. 호주가. 예. 호주가 13.2%, 중국이 원래 1등이었는데 중국이 12.7%, 우리나라 정유 회사들이 석유 제품을 수출을 하는데 호주로 수출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고 이게 수출 채산성이 이전에는 8.8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19.5달러. 오늘 S-오일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죠. 1조 3천억 정도 나왔는데 예, 정유 회사들이 지금 너무너무 좋다. 예. 그리고 그 유럽이 연내 뭐 러시아 석유 가스를 올해 뭐 그 한 30% 이상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 27년까지는 완전히 줄이겠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이게 계속 얘기는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제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 쪽으로 보내는 가스를 끊어 버리겠다고 발표를 했죠. 네. 루브라로 결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끊어버리겠다. 이게 협박하는 거죠. 근데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가스 저장고의 비축량이 지금 현재 76% 정도 차 있다 했는데 그거 나머지 분량은 다른 데서 조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 어제 유럽 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12% 정도 뛰었다라고 했는데 어제 유가도 뛰었잖아요. 근데 유가는 지금 그 유럽의 얘기도 있었고 독일이 러시아 석유로부터 독립을 하는 자립하는 거를 수일 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수일 내. 예, 그러면 유가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다가 오늘 그 독일이 아니고 그
러시아의 석유회사, 최대 석유회사 로즈네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원유를 그 배 19척 분량 정도 되는 3,800만 배럴을 국제 입찰을 했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거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안 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눈치 보이잖아요. 지금 제재한다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근데 인도는 사잖아요. 예. 뭐 인도한테 가서 팔면 되지. 중국하고 인도가 많이 사줄 텐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거 나오면 사실 유가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제 유가가 10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베이징에 2천만 명 정도 PCR 검사 전수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봉쇄 위험 뭐 이런 거 어제 뭐 봉쇄 위험 때문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당연히 뭐 영향을 줬겠죠. 네. 그리고 그 미국의 9개 금융회사들이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5, 평균이 4.5를 제시를 했어요. 4.5. 예. 지금 1분기 4.8 나왔잖아요. 중국의 목표가 5.5인데 올해는 4.5 정도로 떨어질 것 같다. 노무라는 3.9를 제시를 했습니다. 3.9. 예. 현재 봉쇄 때문에 2분기에 중국 성장률은 아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봉쇄를 보고 경제 성장률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러시아가 일본과 미국이 저쪽 해 바닷가에서 연합훈련 하는 거 그거 확대하면 보복하겠다고 경고를 했어요. 일본한테다가. 네. 그리고 영국이 서방에서 지원하는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여기에 지금 자극 받아가지고 지금 어제 러시아 외무장관이 뭐 핵전쟁, 3차 세계대전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30여 개국 국방장관이 독일에서 그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뭐 군사 지원을 더 늘려가지고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미국이 지원한 게 한 50억 달러 정도, 아니죠. 전체가 한 50억 달러. 거기서 미국이 한 37억 달러 정도의 무기를 지금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독일이 대공전차를 지원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50대 정도. 예. 요거는 뭐 항공기 전차인데 이제 항공기 이거 공격하는 지상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전차 개발한 전차가 있어요. 네. 그거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그랬더니 또 러시아가 서방 그 인사들이 체류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에 거기를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서방에 대해서 이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미국 상원이 연준 그 부의장으로 브레이너드 이사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 사람 원래 비둘기 중에 비둘기였던 사람인데 지난번에 한번 그 매파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주가가 빠졌었는데 하여튼 뭐 이 사람 된 거는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어제 좀 충격적인 뉴스는 그 도이체방크가 있는데 도이체방크가 시장을 전망할 때 아주 가장 보수적인 금융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에서 어제 연준이 금리를 올해 5에서 6%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5%. 예. 5% 올리려면은 그 한 번 올릴 때 몇 프로씩 올려야 되나요? 이런 게 사실 조금 그 공포스러운 거죠. 이게 보수적으로 보던 사람이. 그리고 이 도이체방크는 경기 침체 둔화가 천천히 진행될 거라고 했다가 이번에 의견을 빠르게 큰 폭으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는 5% 정도 올리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네. 5%. 5%가 나왔어요, 이제. 지금 그 연준의 가장 매파적인 블러드가 3.5를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의견이니까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런 전망이 보수적인 금융사가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 시장이 긴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월가의 대체적인 분위기가 어제 시장이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얘네들 뭐 인터뷰가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모든 매수를 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은 중국의 2분기 그 성장률 쇼크 이거까지 봐야 된다. 예, 그게 너무 지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시장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지금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그 미국 시장이 빠질 때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 나스닥의 분위기가 빅테크 기업들 그 큰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번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뭐 애플은 뭐 어제 그 JP 모건이 제가 의미 없는 그 아주 뜬금없는 그런 게 하향했다고, 예, 목표 주가를 $205로 하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알파벳이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실적이 안 좋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좋긴 했는데, 클라우드 쪽만 좋게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밤에 뭐, 지금 시간외로는 6% 정도 올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존이나 애플의 실적도 크게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 임금 상승률에 대한 그 비용, 물류 비용이나 임금에 대한 비용 때문에 실적이 뭐 많이 안 좋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거의 뭐 장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낙폭을 줄였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마리우폴 주민 308명이 연해주로 강제 이주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으로, 예. 지금 아까 나온 뉴스는, 우크라이나의 그 난민 90만 명이 지금 러시아 쪽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90만 명을 저 멀리, 이게 지금 그 연해주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8,000km 떨어진 곳인데, 그쪽으로 버린다는 얘기죠. 예. 이게 이런 행태가 스탈린 때 했던 일이에요, 이게. 예. 스탈린이 내부적으로 그때 이제 뭐 2차 대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내부적인 반발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강제 이주를 했어요. 수천만 명을 했습니다. 그때 고려인도 이주를 했고 수천 킬로를 갔어요. 그때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안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이주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00만 명 이상 죽었어요. 그 이주 때문에. 예. 그 완전 독재 정권에서 옛날에 1950년대, 40년대 그때 했던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러시아 얘기만, 우크라이나 얘기만 듣고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예. 직접 가서 물어보고 싶네요, 진짜. 마리우폴 주민한테. 예. 그리고 이런 뉴스는 사실 좀 민감하진 않은데, 아직은 좀 민감하진 않은데, 빌 게이츠도 지금 다음에 나타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조금 더 치명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허난성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처음으로 사람이 감염됐어요. 4세 아동인데, 예. 닭이랑 이렇게 까마귀하고 놀아가지고, 감염된 것 같다. 근데 여태까지 사람한테 옮은 적은 없어요. 근데 조류 인플루엔자가 출현하면 아시겠지만 폐사시키잖아요. 닭, 오리 막 이런 것들. 네. 안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사람한테 감염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뉴스로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일단.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 금지한다고 했는데 팜유 원유는 거기서 제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식용유와 팜올레인만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팜올레인을 말레이시아산을 거의 전부를 쓰고 있어가지고 상관은 없는데 이게 가격이 자꾸 뛰니까 이게 말레이시아산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가격 정가가. 가격도 같이 이렇게 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거를 약간 우려는 했다. 근데 오늘 팜유 관련해서 뛰었던 종목들 다 이렇게 빠졌죠. 네. 그리고 사우디가 미국의 전기차 업체 루시드하고 5만 대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거기다가 옵션으로 추가 5만 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루시드의 대주주가 사우디거든요. 네. 당연히 여기서 전기차 사겠죠. 네. 하여튼 좋은 뉴스고, 네. 그리고 오늘 중국의 동북지역 헤이룽장성하고 그리고 지린성, 랴오닝성 이쪽에서 식량 파종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지금 올해 생산될 수 있는 거 그런 거 식량 증산 계획 이런 거 발표가 있었는데 이 세 성을 합치면 1억 4천만 톤 정도 담당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올해 필요한 양은 6억 5천만 톤. 예. 하여튼 이런 뉴스는 식량 공급에서 조금 좋은 뉴스겠죠. 네.
그리고 중국이 오늘 갑자기 오르는 게 뭐 왜 올랐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 아까 나온 뉴스는 중국의 그 중앙재경위원회라고 그 여기서 시진핑이 강조를 했어요. 올해 성장률을 미국을 앞질러야 된다. 예. 그래서 전면적인 인프라 건설 방안을 추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거 특수목적 지방채 발행하는 거 요거 한 3조 6,500만 위안 정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1조 5천억 위안 정도 이게 지금 발행이 돼 있다고 하는데 한 700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조 정도 인프라에 투자를 늘려라 거시경제 정책만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중국의 그 경제의 큰 이 부분은 정부 투자 부분하고 그리고 수출이에요. 수출. 소비는 아주 작아요. 왜냐하면 소비는 국민 소득 자체가 낮잖아요. 거기에 이제 소득이 그 편향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소비는 아니고 이게 정부 투자 그리고 수출인데 이 정부 투자를 수출이 안 되니까 정부 투자를 늘려라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하면 성장률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성장률. 성장률. 근데 그쪽이 지금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의 경제는 그쪽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부동산과 관련된 민간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이런 거 얘기하면 그 중국의 증권사들이 붙어가지고 주식 삽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 GE, UPS, 3M 그리고 펩시코 뭐 이런 실적 발표 있었는데 뭐 주가가 거의 못 올랐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12% 폭락했죠. 그 돈 마련하는 거.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테슬라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거 뭐 트위터 인수자금 마련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주식을 왜 팔겠습니까 그거를? 대출 받으면 되지 그거 뭐 이게 조달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팔아요? 그걸 팔면은 자기가 그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데. 하여튼 뭐 많이 빠졌고 뉴스가 좀 많았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중국 때문에 낙폭이 그냥 줄어든 그런 경우일 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 시장 하락은 조금 충격적이었는데요. 추가 하락 경고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하락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 그 애널들의 얘기는 뭐 2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고점 대비 20%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S&P 500 같은 경우가 뭐 22%를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뭐 13% 어디를 기준으로 삼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들어서만 한 13% 빠졌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해서 20%까지는 빠진다. 그래서 여기서 한 7% 정도 더 빠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사실 얼마까지 빠지느냐 그거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어젯밤에 그 빠진 폭을 보고 그리고 어제 빠진 그 추세 그 일직선으로 이렇게 빠지면 더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 투자 심리가 아예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빠진다라는 얘기는 그럼 더 빠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빅테크의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좀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빼고는 다 실망스럽게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이 전망치가 자꾸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더 빠지겠죠. 단기적으로 뭐 이런 걸로 빠진다. 만일에 이제 빅테크가 지금 이제 경기 둔화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질 것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뭐 어디까지 빠진다라고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던 그런 구간의 하단에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은 뚫고 내려갔잖아요. 그거 뚫고 내려가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코로나 딱 이전 고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 고점. 그 고점. 그거 하고 그리고 2020년도에 주가가 이렇게 쭉 회복해가지고 8월 달에 횡보하잖아요. 그 횡보했던 구간. 그 구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뚫고 내려가면 2020년 1월 달 그 고점이 보이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가 횡보하는 구간이 길면 길수록 그게 지지선이 이제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단순한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보일 때는 그 기술적 지표 제가 참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지수의 기술적 지표를 보면 그때
저기 주가가 급락할 때 있지 않습니까? 3월 달에 이렇게 쭉 빠질 때 그때 제가 ADX라고 하는 보조지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60까지 올랐었어요. 65, 60, 65 이렇게 올랐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는 그게 75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지금 오늘 보니까 ADX 같은 경우는 뭐 한 25, 30 정도 있어요. 네. 그리고 MDI라고 하락 추세 강도를 보여주는 거, 하락 추세를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한 55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ADX는 강도를 얘기하는 건데, 추세의 강도, 그리고 이게 이제 하락 추세가 지금 이제 위쪽으로 솟았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ADX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25, 여기 55. 이 강도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미국은 사실 분위기를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인의 매도가 시작을 안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6,700원 매도를 했는데 그냥 천천히 그냥 선물을 10시에 갑자기 돌렸어요. 매도를 한 4,000 계약 하다가 돌렸는데 그거 하면서 천천히 나오다가 1시 조금 넘어가지고 매도를 갑자기 훅 늘렸거든요. 근데 기관들은 어제 많이 샀잖아요.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안 했어요. 2천억 정도 매도하다가 거기서 멈췄습니다. 이렇게. 예. 오르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시장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바닥인가? 최근에 지금 올해 들어서 급락해가지고 밴드의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2600 초반이니까. 예. 그래서 하단이면 사야 된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여기를 뚫고 내려가게 되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진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도이체방크의 얘기처럼 5% 정도 올려야 된다라고 연준이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좀 살짝 불안해지는 거는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회의에서 만일에 연준이 정책에 실패했다. 예, 그리고 뭐 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 그런 말만 하더라도 말 한마디로 주가가 폭락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빠졌다고 해가지고 과연 지금 뭐 연준이 어떤 근거를 대가지고 지금은 돌아서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월 4일날, 원래 저는 5월 4일날 그렇게 금리 0.5% 올리고 나면, 기대치, 연준의 정책으로 이게 시장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치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시장의 참여자,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 현금을 확보하고 투자하지 마라, 매수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거를 보고 연준이 이번에 대놓고 아예 그냥 쇼크를 줄 수도 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게 있어야만이 지금 바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뭔가 좀 드러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언제 드러날지 그거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반등하는 건 더 쉬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슈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